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여러분, 이번에는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뭐 넷플릭스 1위 됐다고 하고 막 난리 났길래 저도 이제 정주행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느낀 소회가 좀 있고, 이것이 왜 전 세계를 강타했는가에 대해서 나름 또 생각도 해보고 전문가 견해도 한번 좀 찾아서 들어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앞서서 커버 스토리에서도 우리 이제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노벨상이 많이 주목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조금 이제 담아서 했었는데,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가 우리를 풍요롭게 한 것은 분명해요. 물질적인 풍요는 분명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전 지구에서 다 성공을 거둔 건 아니지만 나름 또 성공한 국가들도 꽤 됩니다. 우리도 그중 하나고요.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완전 뭐 후진국 수준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온 나라,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단연 뭐 첫 번째로 꼽히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대만 정도. 대만은 근데 우리보다 1인당 GDP가 좀 떨어지는데 대만도 비슷하게 좀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꼽아볼 만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제국주의에 기반을 뒀었던 국가들이나 그 언저리에 있었던 국가들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뭐 수십 개 국가들은 아무튼 자본주의로부터 많은 혜택들을 좀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질적으로 봤을 때. 자, 그렇지만은 이것이 어두운 뒷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고, 사회적 존재로서 이 사회 안에서 이제 뭐 협동도 하고, 때로는 갈등도 빚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죽이기도 해, 사람을. 같은 종족을 이렇게까지 살해하는 건 인간밖에 더 있겠어요? 사실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도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또 경쟁이라는 룰을 만들어서, 야, 죽이지는 말고, 갈등 상황이 올 것 같으면은 죽이지는 말고 룰을 정해서 룰을 따르면서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튀어나오게 된 이 상호작용의 방식이 바로 다름 아니라 저 경쟁이라고 하는 놈이 될 겁니다. 근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기본적으로 경쟁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살살 자극하고, 그리고 승자가 사실상 독식하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승복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승복을 하게끔 하면서 룰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이제 뭘 줘야 되냐면, 야, 너한테도 기회가 있어 라고 하는 걸 계속 뿌려줘야 되거든요. 너한테도 기회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나와 보니 노벨 경제학상 왜 그렇게 상을 주겠냐고요. 해보니까 기회가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회가 진짜 거의 개천에서 용나기 수준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세상은 불공평하거든요. 원래 그래요. 근데 자본주의 이전에는 안 그랬냐? 그것도 그렇진 않죠. 자본주의를 채택하기 이전에는 안 그랬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 전부터 원래 불평등하게 태어나요. 다만 그때는 농경사회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냐에 따라 그 지역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수준에 있었겠지. 에? 그리고 그 격차가 보이지 않을 만큼, 격차가 아주 크지 않을 만큼 대부분은 다 못 살았겠지. 그런데 자본주의로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은 빈부격차 문제는 해소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빈부격차 문제가 더 심해지기도 했죠. 왜냐하면 다른 한쪽이 너무 달려가는 거예요. 승자 독식. 인간의 욕망을 잘 자극하고 경쟁심을 자극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고달플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정말 죽기 살기로 살아. 죽기 살기로 사는데 저도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살아요. 저만 또 그런 건 아니고 뭐 내세울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또 다 그렇게 사니까 대부분.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과실은 승자 독식 구조로 준단 말이에요. 승자 독식 구조로 주다 보니까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거라, 이게. 그리고 부의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지기보다는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요. 부의 세습이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공정 요즘 사회에 그런 화두가 이제 제기된 거예요. 예.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정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정이라는 화두가 대두가 됐다. 글쎄,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봐왔던
유명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왜 그런 분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파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는 뒤로 하고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정이라는 것이 최고의 화두가 됐다는 것은요.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 단계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바닥에서부터 박박 기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기회가 있을 거라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 아니 잘 사라진 다음에도 기회가 생각보다 별로 없는 거라. 그래서 이게 이 구조가 계속 가는 건 아니지 않아? 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20대가 공정이라는 화두를 많이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보다 지금 20대가 더 불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지. 그래서 이렇게 시대 정신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요. 우리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과정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공정이라는 화두를 우리는 좀 이해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선가부터는 그래서 우리는 이 화두에 천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 대중매체 또 대중 그 문화의 경향이 이 사회 구조의 문제를 건드리고 가는 성격이 좀 생겼어요. 안 그런 것도 물론 많지만은 주로 우리가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들을 보면은 다 이제 그런 쪽을 건드려 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대중성이냐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의미를 담느냐 이런 걸 가지고 나눠서 봤다면 지금은 이제 보면은요 대중성과 그 다음에 그 의미를 동시에 잡고 가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대중들한테 이거를 더 흥미롭게 접근시킬 수 있는가가 우리는 수십 년간의 화두였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왜 그러냐면 또 이제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모순이라는 게 이게 우리한테 크게 체감이 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거는 저의 이제 분석이니까 그건 뭐 전문가 분석도 아니고 그냥 흘려버리시면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더 자극한 것이 아니겠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허리띠 졸라매고 있으면 당신한테도 기회가 와라는 것이 이 고도 성장의 기틀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또 하나는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주권자이고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주체라는 것을 스스로 각인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화만 이룬 게 아니라 민주화라는 것도 같이 동시에 이뤄낸 스스로 그거를 만들어낸 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성공을 한 이 몇 안 되는 진짜 대단한 업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라는 고도 성장도 달성했지만 이것과 좀처럼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은 민주주의가 동시에 다 달성이 되면서 이렇게 우당탕탕하면서 우리는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를테면 우리 사회 부조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천착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들도 많이 형성되고 그런 것들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대중들한테 잘 접근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때는 그랬습니다. 영화다 그러면은 영화에서도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조폭 마누라류 그런 거 있어요. 조폭 마누라류 또 뭐 그런 뭐야? 그런 식으로 막 이제 그 우리나라식 삼류 코미디라고 일컬어요. 뭐 재미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뭐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상황으로 그냥 웃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뭐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인류의 타이틀 못 따는 거예요. 많이 봐줘야 인류. 박하게 평가하면 삼류 이렇게 평가하는데 삼류 코미디 장르다. 우리나라식 코미디다 이렇게 하는 거가 한동안 또 유행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잔인하기만 한 그 르와르물이죠. 한국산 르와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조폭들 영화.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종류가 막 유행하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사회적인 문제를 이 안에다 내포하는 거예요. 사회 구조의 모순 같은 것들을 내포하는데 그거를 나쁘지 않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진지하거나 너무 무겁거나 너무 암울하거나 이렇게 그리면 안 봐져요. 저는 그런 거를 즐겨보는 편이지만은 너무 또 그러면 힘들더라고요. 이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우리 삶의 일부분에 약간 코믹한 장면도 넣고 뭔가 좀 경쾌하게 풀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듬어져 왔던 게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였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이제 영화적 장르에서는 이제 기생충 같은 게 이제 그거를 좀 그렇게 좀 풀어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 장르로 넘어가서 물론 영화 감독이 만들었습니다만은 드라마 쪽으로 넘어가서 이것을 좀 풀어냈는데 이게 보면은 보세요. 사회적 불평등 이슈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만 놓고 이제 국한해서 보자면은 오징어 게임 안에 보면은 그 불평등 구조에 이 판을 설계하고 판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그죠? 판을 움직이는, 이거 스포가 포함될 수도 있겠는데. 안 보신 분들이 있는데, 넘어가. 안 보신 분들은.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판이 이렇게 짜여져 있고, 그 안에 장기말들이 여기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파놓은, 어떤 그 구도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는데요. 그 기회는요, 승자 독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마름이 있었던 것처럼, 마름이 그 지주들 밑에서 노동하고 있는 그 농민들을 다 억압하고 하는데 앞장섰던 것처럼 여기도 보면은요, 그 안에 개천에서 용나는 승자를 만들어주는 구조예요. 만들어주는 구조. 이고, 그런데 대부분은 거기서 몰살당해요. 이거를, 이제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 다 죽이는 좀 극단적인 이런 형태로 이제 그려냈습니다만은 약간 게임적인 요소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게임 보듯이 이제 우리가 게임에서 나타나는 장면, 게임에서 뭐 사람 죽이고 할 때 뭐 우리가 어떤 그 죄의식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죄의식이 안 느껴질 정도 수준에서의 사람이 죽는 장면들을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영화니까라고 생각하고 볼 수 있는 정도 수준, 그 정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한 사람이 그걸 갖게 해요. 갖게 해. 그렇게 하는 구조를 짜놨어요. 그걸 그대로 보여줘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자꾸 거기에 이제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말도 선명하게 뭐 내주는 게 있습니다. 결말도 내줘가지고 결말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그 돈을 우승자가 쓰지를 않는 거죠. 쓰지를 않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거기서 열심히 살았던 과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잘해보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고,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만은 결국에는 결론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도대체 우리는 뭐냐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 돈을 쓰지 않고 1년간 노숙자 생활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죠. 그리고 결말도 열린 결말을 해가지고 뭐 후속편이 좀 나오려고 하나 이런 기대감을 또 주기도 했는데, 자기가 이제 무능해지고 사업도 망하고 이러면서, 그것도 그 전에 그 주인공이 그 쌍용차 모티브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회사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구조조정 돼가지고 잘려서 뭐 자영업 하다가 망하고 이러면서 막 도박하고 뭐 이러고 보내는 거예요. 이러고 보내고 이혼당하고 딸은 새아버지 만나서 미국 가 있는데 그 딸 찾으러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이제 찾으러 가다가 이제 돌아서는 이런 장면으로 끝납니다. 제가 분명히 스포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라도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라도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담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영화적인 요소로 봤을 때에는, 드라마적인 요소로 봤을 때에는 색감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화려하게 있어요. 이건 예전에 영화에서 보면 박찬욱 감독 같은 분이 그런 걸로 인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명하고, 여기 심지어 알록달록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 놀이, 아이들 때 했던 놀이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들었고,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저도 어릴 때 너무 거칠어서 이걸 잘 안 했었어요. 저는 유순하게 컸거든요. 자, 그래서 오징어 게임 막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임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맨 끝에 이제 배치하고, 그 전에는 간단한 게임들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도 보면은요, 운도 되게 많이 작동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게임을 내가 설계한 것도 아니고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장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재미 요소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집어넣고 했죠. 그 진행 요원들 입고 있는 옷의 색깔 같은 거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볍게 좀 접근한 듯 하면서도 메시지는 분명히 담고 이러면서 몰입감을 굉장히 높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뭐 이제 드라마라고 하는 게 뭐 이제 한류를 타고 동남아시아나 뭐 또 이렇게 서아시아나 많이 퍼져나가긴 했지만 이런 정도일 거라고 생각 못 했겠죠. 그렇기는 한데, 이게 이제 드라마에서 나온 놀이가 패러디가 되고 이럴 정도로, 그리고 넷플릭스가 공급되고 있는 83개국에서 전부 다 1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인도까지도 이렇게 인도는 자기네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많아가지고 1등을 안 내주다가 나중에 결국 1등을 오징어 게임 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렇게 이제 해석이 좀 됩니다. 우리로서는 이런 소재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좀 익숙한 소재입니다. 메시지가 익숙한데,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는 익숙한데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그려낸 것을 잘 못 봤던 것 같고, 전문가들 얘기로는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항상 영웅 이야기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출발한 나라니까. 미국이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그 영웅 서사로 대통령제 같은 거를 좀 유지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의 CEO, 새로움을 만들어냈던 CEO들, 이런 영웅 서사로 이렇게 쭉 이어진 나라거든요. 그래서 영화도 이제 그런 서사를 주로 따라가는데 너무 식상하죠. 식상하고, 저거는 내 얘기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 영화, 뭐 보여주기식의 어떤 비주얼적인 측면이 강조된 영화 정도에 이제 그쳤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나의 삶의 문제로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그래서 여운도 길게 남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놀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서로 이야기거리가 되다 보니까 같이 많이 봤으니까요. 그러니까는 한번 해보고, 이렇게 밈의 문화도 나오고 뭐 이렇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있잖아요.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공개 후 시가총액이 12조 원이 증가할 정도가 됐대요. 근데 여전히 이런 거를 소비하는 방식도 극히 자본주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인 넷플릭스가 어떻게 보면 이거 제작비를 선투자한 개념으로 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넷플릭스의 이 CEO가 뭐 주주총회 할 때 이 오징어 게임 그 추리닝 입고 와가지고, 트레이닝복 입고 와가지고 주주총회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정도로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대박을 터뜨린 거죠, 넷플릭스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사전 투자로 제작비를 대는 대신에 판권과 저작권 뭐 전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몇 편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히트쳤던 DP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또 그 좀비물 있었잖아요. 그 김은희 작가가 만든 거, 이 좀비물 이런 것도 되게 히트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들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이제 저렴한 돈을 투자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수익을 거두는 구조가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넷플릭스가 이렇게 투자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PPL이 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PPL이 안 나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PPL이 들어가면 그게 흐름이 너무 깨지는 느낌 안 가지세요? 근데 그거 배치하느라고 머리도 이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노골적으로 PPL을 막 하잖아요. 클로즈업해서 막 보여주고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일단은 되게 싫어요. 되게 싫은데, 그러기에는 나 같은 소비자들이 돈을 내줘야 되거든요. 돈을 내줘야 되는데 돈을 또 많이 내고 싶은 생각은 잘 없잖아. 그러니까 욕심이지, 욕심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요 과감하게, 이제 미국 회사니까 이런 정도 뭐 제작비는 뭐 별것도 아니야, 투자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데는 기여를 해준 거는 맞아요. 그런데 뭐 이거를 또 제작하는 이제 만드는 쪽에서도, 메이킹하는 쪽에서도 이제 이를테면 이런 정도 투자는 우리나라 자본으로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넷플릭스 같은 데 투자 받는 것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긴 한데 이제 끝나고 나 보니까는 너무 이제 아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도 조금은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볼 거리들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요, 이 넷플릭스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지만은 망 중립성을 내세워서 통신사들에게 더 이상 돈을 못 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망 중심성이라는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텐데, 통신사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이제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올라오든 간에 그거를 차단하지 마.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보지. 꼭 돈을 많이 내는 사람만 이걸 봐서는 안 되잖아, 이런 거예요. 이걸 내세우는 건데, ISP가 막대한 돈을 들여 통신망을 구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터넷 콘텐츠 기업이 자유롭고 차별 없이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게 망 중립성이에요. 그러니까 SNS나 OTT 서비스 같은 경우는 트래픽을 대량으로 차지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SNS도 트래픽이 어마어마하고, OTT는 뭐 동영상인데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트래픽을 대량으로 차지하는데, 지금 여기 넷플릭스가 OTT 서비스의 뭐 대표적인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인터넷 사업자는 소비자 권익과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근거로 망 중립성을 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제공해주는 이제 인터넷 사업자가 이걸 찬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ISP 입장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야, 니네가 이거 너무 망을 많이 쓰고 이렇게 되는데, 니네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는데, 우리는 네트워크 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니들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망 중립성에 반대하면서 망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도 같이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또 오징어 게임을 가지고 한번 썰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런 기준이 이제 완전 명확한 건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럼 뭐 만든 사람이 의도했던 것보다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오바가 되기도 하고 과잉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니까, 그건 각자가 소비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내가 어느 측면을 더 주요하게 봤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신 것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잘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정치행정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